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나오면서 그러셨죠.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저는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진실이 되었건. 지금 헌재에서 이정훈 변호사님, 네. 박 전 대통령 그 주문을 읽을 때 제가 들어보니까요. 네. 권한 남용은 인정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뇌물죄 판단은 넘어간 것 같아요. 네. 한 5개 정도 하려고 하다가 4가지만 하신 것 같은데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까요? 아니 그 부분은 전혀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예. 헌재에서는 그 특검에 수사했던 내용이 기록이 일체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특수본에서 조사했던 예. 내용을 기준으로만 예. 판단했기 때문에 예. 이후에 지금 특검 그 수사 내용과 관련된 부분 이거는 예. 헌재 판단에서 사실 큰 영향, 사실상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실제 법리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참고에서 그 기준이 아니었을 것이고요.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탄핵이 된 거니까 특검에서 조사한 내용들 추후 네. 또 법정을 통해서 다투어지고 예. 뭐 그런다 할지라도 이제 뭐 내용이 밝혀지겠죠. 네. 네. 그리고 예. 또 추후 검찰에서 네. 더 많은 내용을 밝힐 것으로 봅니다. 예. 지금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정훈 변호사님하고 약속을 좀 해야 되고 우리 이은지 PD한테도 부탁드려야 될 게 이 진짜 궁금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언론에 뭐 친절하게 많은 브리핑을 해 주셨지만 그래서 향후에도 조금 시간을 마련을 해서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좀 내용 좀 들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아쉬운 부분을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짚어야 될 것 같아요. 큰 지지를 받으셨는데 세월호. 네.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미결된 상태입니다.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사실 그것 때문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습니다. 예.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면 네. 그 당시의 근무 일지, 네. 당시의 근무자들에 대한 조사, 예. 확인을 해서 이제 조사가 가능하겠죠. 예. 그렇다면 아마 그 전모를 밝힐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 거기서부터 막혔기 때문에 예. 사실 그 부분까지 들어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네. 예. 자, 이제 기업 측면에서도 한번 수사 내용을 아까 제가 앞에서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른 어떤 기업으로 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SK, 롯데 이런 기업도 아마 수사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삼성 수사 내용부터 이제 여쭤보고 싶어요. 네. 삼성에서 개인적으로 볼 때 네. 박영수 검사 특검이시든지 많은 그 변호사분들에 대해서 인맥 관계가 상당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로비도 상당히 들어왔을 것 같아요. 대답하시기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 우선 특검이 임명된 이후에 예.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개인 휴대폰을 착신 정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아, 저 수사관분들. 네, 예, 변호사분들. 특검님이 예.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박영수 특검 워낙 전화가 외부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예, 그걸 예. 개인적으로 착신 정지를 시켜버렸어요. 예. 그 자체는 이제 외부 청탁이나 일절 영향을 예. 받지 않겠다는 특검의 의지였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영장 청구 그 즈음에 예. 그 전화번호를 이제 개인적으로 그 추사 지휘를 위해서 예. 그 보안상 전화번호가 보안상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온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참 대단하더라고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하는 게 박영수 특검의 결의였고 네, 그렇습니다. 그 특검 수사를 하신 이정훈 변호사도 그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하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시즌 2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시즌 2가 지금 검찰 수사가 이제 우선은 검찰 수사가 이제 그 네. 정확하게 적확하게 이루어져야겠죠.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특검이 발의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 이 특검이라고 하는 건 원래 단건 수사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네. 만약에 이 부패 고리를 전반적으로 끊으려고 한다면 예. 이걸 시스템적으로 갖춰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제가 봐서는 공직자 비리수사처 예. 같은 제도가 도입되어서 예. 그걸 통해서 전방위적인 그 조사가 예. 필요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싶습니다. 5541번님 전 대통령 조사할 때 호칭 어떻게 하십니까? 박 전 대통령 합니까? 아니면 박근혜 씨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조서상으로 예.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름 세 자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박근혜? 네. 아, 그렇군요. 0455번님. 예. 그러고 예. 이렇게 호칭을 하겠죠. 예. 피의자는. 피의자는? 네, 이렇게 질문하겠죠.
0455번님, 박용수 특검팀은 대한민국의 포청천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특검이 없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네.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요약하면 정경유착 연결고리 끄는 거, 네. 국정농단, 의사결정 시스템을 정하게 한 거. 네. 차기 정부에게 만약에 하실 말씀이 있다면? 일단 이런 문제가 없어야겠죠. 네. 네, 없어야겠는데 어쨌건 그 정경유착 고리는 굉장히 깊게 뿌리 박혀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삼성 이외에 예. 현재 뭐 일부 거론되는 또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그 대기업들의 그 최순실 등의 인사농단, 예. 뭐 아니면 그 개입, 그걸 통한 이권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 부분 특검 내에서 확인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까지 예.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예.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그리고 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좀 나오셔서 청취자분들에게 많은 이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 이정원 변호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문자는 우물정 0945번이고요. 저들 앱도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열어보시면 앱도 있으니까요. YTN 라디오 앱을 통해서 예스라고 합니다. 이 예스 앱을 통해서 듣기도 가능하시고 무료 문자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딱꼭질이 나네요. 뭘 훔쳐먹었는지. 자, 두 번째 인터뷰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뉴스 중에 하나가 3당 개헌 합의 내용이 있었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한 140석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5월 9일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하자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더불어민주당 내 개헌파시죠. 이종걸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예. 우선 확인할 부분이 국회 개헌특위 김동철 국민의당 간사 그리고 오늘 브리핑에서 한 말이 3당 개헌 합의에 참여 안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 국민의당 민주당 개헌파가 주도하는 개헌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참하기로 했다. 이게 맞습니까? 오늘 합의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이종걸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 3당이 일단 이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이자 이 합의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그죠? 예, 아직 그 내용이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다만 네네.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서로 의논을 나눠보자라고 해서 한 번 정도 만난 적은 있고. 네. 저희가 초안으로 잡은 내용, 그것은 여태까지의 많은 단체들이 내온 내용과 19대, 17대 했던 내용, 그리고 그동안 특위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네. 저희 입장을 좀 담은 안을 예.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만, 네.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 데서는 아주 다르기 때문에 네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좀 더 논의를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말씀해 주신 바대로 이제 민주당 중에서 이제 대다수가 불참하겠다는 거고 안철수 전 대표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하자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3당은 합의를 했다 그러고 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상당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렇지만 국민투표에 붙인다고 합의한 것은 그만한 뭐라 그럴까요? 진행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전이 있었다. 예, 그래서 저는 네. 한번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 그동안 있었던 내용들이 예. 이제 중요하긴 한데 그것을 의원 다수안으로 하고 네.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는 지난번 개헌 특위의 소위에서 자문위원들이 많은 논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 헌법
부칙조항 개정입니다. 네. 개헌도 그러니까 헌법 개정 조항에 대한 개헌. 네. 예, 그 내용은 부칙에다가 네.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하는데 뭐 이건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식은. 네네네. 그리고 국민 참여를 절차를 규정하는 것. 네. 그리고 이제 2018년 지방선거에 국민 투표로 확정하는 것. 예. 아직 내용은 없습니다만 예. 그 헌법 절차, 네. 개정하는 절차를 헌법 개헌을 통해서 예. 확정하는 것. 예. 그것을 이번 대선 때 국민 투표로 한다고 한다면 예. 저는 오늘 3당 합의가 네. 어느 정도 유의미할 수 있다. 다만 네. 저는 이 친박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헌 이번 탄핵에 반대하고 네. 이번 개헌의 어떤 취지나 어떤 우선 탄핵에 반대해서 개헌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개헌을 위한 개혁의 반대편에 있는 분들, 예. 그분들은 이 개헌을 주도하는 앞장서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좋지 않다. 만약에 어느 정도 개헌 특위에서 안이 정해진 다음에 네네. 뒤에 같이 따라서 하는 것이 어쩔 수 없겠죠. 네네네. 그러나 그런 모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면죄부를 받는 듯한 모습은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종걸 의원께서 또 아니면 이제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개헌의 방향은 어떤 겁니까? 자체 개헌한 방향. 자체 개헌한 방향 우선은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네. 이번에는 이제 정부 형태와 국회의 과정입니다. 네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집행부를 대통령과 행정부로 나누고 예. 행정부에는 총리, 내각회의로 예. 나눠서 총리는 국회 책임을 지는 국회 선출직으로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내각회의의 의장이 되고 내각을 책임지는 것으로 하되 예.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제 권한에서 벗어나서 예. 좀 더 국가 미래 전략, 예. 또 생태 환경, 평화 예. 통일, 또 교육이나 이런 예. 국가 전략과 같은 중요한 의제들을 관리하는 것이고 네. 지금 국군 통수권은 대통령이 관할하는 것으로 해서 네. 내각에서의 행정각부장으로서의 임명권을 예. 국무총리가 행사하되 국방부의 경우에는 예. 대통령에게 이제 신임을 받거나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뭐 이런 정도로 권력 형태를 하고요. 네.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그 법률안 제출권은 국민이 직접 제출하는 국회 제도, 법률안 제도 외에는 국회에서 주로 법률안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예산의 경우에도 정부가 제출하는 편성안은 하나의 네. 안이 될 것이고 예. 그것을 국회가 예. 예산 법률로서 해서 통과시키는 예. 그런 이 주요 형태입니다. 예. 그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민주당 내에 이제 개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개헌파 의원들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 초안 형태로서 돼 있는 이제 얼개로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 개헌을 뭐 내년으로 미루자,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쪽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견해차는 어느 부분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입니까? 좀 논의를 문재인 대표 이런 논의를 대통령 임기 중에 하겠다는 것인데, 네. 거기에 이제 저희는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부칙조항 개정을 통해서 네네. 문재인 대표가 전 대표 말씀하신 네. 지방선거의 국민투표로 확정하겠다는 것과 네. 그 내용을 집어넣되 다만 네. 3년 임기를 한다는 것과는 좀 서로 이제 충돌되는데요. 그렇군요. 문재인 대표를 따르는 분들은 이제 5년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면 국민 투표로 지방선거에서 확정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예. 그것은 3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국민 투표로 확정되면은 다음번 이제 2018년 네. 2018
2018년에 지방선거를 할 때 네. 이제 통과시키게 된다면 네. 그 이후에 발효되는 것은 그 이후 어느쯤인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총선이 2020년이 있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5년 임기를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예. 이 지방선거 국민투표가 맞지 않고 예. 2020년에 예. 그러니까 만약에 총선 때. 총선 때 국민투표로 그걸 확정해서 네. 대통령 임기가 이제 더 2년은 더 지속될 테니까 네. 그때 뽑혀지는 국회의원을 2년 임기로 하는 네.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서로 모순되는 거죠. 그래서 예. 정말 이 논의 끝에 네. 5년 임기를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예. 이 지방선거 국민투표로 확정할 것이 아니고 예. 2020년 총선거에서 확정해서 네네. 그다음에 2년 임기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으로 이렇게 부칙조항에 개정을 하게 되면 예. 그러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표 말씀과 예.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의 그 따르는 분들이 5년 임기하고는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어서 네네. 그것을 논쟁한 끝에 3년으로 한다면 네. 이제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에 한다면 3년으로 하고 네. 그게 정 안 된다면 5년으로 하되 네. 그걸 총선 때 같이 하는 걸로. 총선 때 2020년에 같이 하게 하는 걸로. 되면 예. 좀 수미일관하고 네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네. 2018년에 확정하거나 2020년에 국민투표로 확정하게 된다면 네. 그 사이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다만 이번 3당의 다수 의원들이 네. 이제 저희 개헌파 의원까지 합해서 네. 좀 충분하게 논의하고 예. 그리고 좀 중요한 그 부칙 규정에 국민 참여 절차 규정을 넣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국민들이 다수 참여하고 네. 지금도 이 안은 이번 소위의 자문위원들이 제안하고 논의를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많은 시민단체 그룹들의 의견 그룹들이 합해져서 이런 논의를 한 것을 네. 국회에서 따라가는 것이고 예. 저희 국회에 따라가는 것이고 한다면 예.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 때 네. 이런 부칙조항 개정을 통해서 예. 분명히 개헌의 의지를 밝히고 네. 그리고 개헌 절차를 네. 헌법에 개정하는 예. 그런 과정을 밟게 되면 네. 서로 여러 가지로 윈윈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되지 않겠나.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대통령도 3년을 안 하고 2년을 더해서 5년 하고 싶은데 네. 국회의원들이 2년 하고 헌법 개정해서 배지 떼고 싶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예. 이게 3년 뒤에 한다는 것도 말이죠. 예. 대선 때 하면서 그 개헌을 바로 하게 된다면 네. 사실 대선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바로 사퇴해야 됩니다. 저는 예. 사실은 개헌을 한다면 바로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사퇴를 하고 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다시 같이 한다면 네. 그러면 바로 즉시 개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원래 그것이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네. 지금 이제 국회 중심으로 하는 국회 그 개헌이 네네. 바로 국회의원들 개헌한다면 상당히 반발이 있겠죠. 하면 그것은 예.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3년 뒤 국회의원 임기를 이제 다음 총선 때에 맞춰서 하는 네. 것으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그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그 일정한 조정도 예. 기간상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결례 같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인터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이정걸 의원이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 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LG G6 18대9 화면비에 풀 비전으로 보다 넓은 세상을 열다. 손안에 폭 넓은 세상 LG G6.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안녕하세요. 아이시스 8.0 모델 송혜교입니다. 미소가 생기다. 화사함이 생기다. 건강한 하루가 생기다. pH 8.0과 풍부한 미네랄로 핑크빛 생기가 생기다. 아이시스 8.0. 이제 모두 핑크하세요. 3월의 제이준 통신. 안녕하세요, 정채연입니다. 제 미모의 비결은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 전에 꼭 제이준 마스크팩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제이준 해보세요. 금방 달라져요. 우리 모두 핵미모가 됩시다. 화이팅!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엄마, 자유의 여신상을 어떻게 옮겼을까? 그게 수학 문제니? 계산으로 푸는 수학이 아닌 생각으로 푸는 수학의 시대. 웅진북클럽. 학교 성적부터 독서 습관까지 웅진북클럽. 수학이 쉬워지는 웅진북클럽. 수학.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옵니다.